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자식의 돈을 뜯어다 내연남에게 바치던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비참한 말로를 겪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 다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4년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사를 하시는데 일을 하다 말다 하셨어요. 부잣집 사모님이었던 분이 장사하며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저희 시아버지는 아직까지는 부자이십니다. 건물도 있고 땅도 있어요. 시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인데 시아버지도 그닥 경제관념을 제대로 가진 분이 아니라서 시어머니와 함께 많이도 말아먹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 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도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바람을 피운 것이 2번 걸려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돈도 얼마 못 받고 살 집 정도 받고 이혼당하셨대요. 그리고 혼자 살면서 장사를 하며 사시는데 저희와 신우에게 거의 의존하고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하며 사세요. 지금도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후 준비를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보태준 것 없이 제가 돈 모아서 결혼했지만 친정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것만도 어디냐고 해서 그런 대로 만족하고 삽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모은 돈도 없으시고 이혼할 때 받은 현금도 금세 다 써버리시고 가끔씩 대출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요구를 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시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자가로 사는 것만도 큰 복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은 시어머니의 빚을 다 갚아드렸다고 했습니다. 4천 정도 되는데 신우가 1,000만 원 갚아주었고 나머지는 저희 남편이 갚아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동생은 워낙 자기만 하는 사람이라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살아왔고요.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또 빚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엄청 싸웠는데 결국 빚이 얼마인지 누구한테 졌는지 말은 안 했어요.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머리 아프다고 알아 누워서 환자인 척을 하셨는데 예전부터 본인이 불리하면 아픈 척을 하는 게 시어머니 습성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바람나서 이혼당할 때 시할아버지께서 말리셨다고 해요. 저희 남편에게 너희 엄마 이혼당하면 거지로 떠돌 사람인데 너희가 외면할 수 있겠냐 하셨답니다. 결국 할아버님 말씀대로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전에 미즈넷에서 보면 결혼은 현실이다, 시댁에 빚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괴롭다 하는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대로 되었네요. 저희가 아직은 결혼할 때 받은 집 말고는 명의 이전 받은 것이 없어서 세금을 많이 내거나 하지는 않아 둘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꾸 사고를 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의지할 곳은 저희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우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면 절대 모른 채 하라고 했어요. 결혼하고도 계속 친정 살피느라 돈 들어가면 남자 쪽에서 싫어한다고요. 신우가 모른 채를 하니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더 의지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가 안 좋다고 치과 치료 때문에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해서 결국 대출받아 드렸어요. 그 돈은 어머니가 갚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 어머님은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의문이었죠. 그 대출을 미쳤다고 해주냐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람이 나서 이혼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엄마가 혼자 살면서 이가 아파 식사도 못한다는데 외면할 수 있는 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저는 결혼할 때 해온 것이 없어서 남편이 하는 일에 뭐라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치아 문제로 대출을 받아준 지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는 또 300을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여윳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했는데 전에 대출 받아 주었던 것처럼 본인이 갚을 테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찌하나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시어머니와 전화로 싸우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가서 청소라도 하면 혼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보는데 도대체 그 많은 빚을 왜 지고 사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과 예전에 물려받은 재산을 펑펑 써대던 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남편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엄마가 감옥을 가던 어떻게 되던 나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뭘 알아서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지원을 한 푼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언뜻 말하기로는 남편은 그동안 한 것으로 낳아주고 길러준 것에 대한 보답 다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우도 시어머니에게 지원을 끊었고, 시어머니는 일도 하다 말다 하시는 데다가 집도 월세집에 당장 모아놓은 돈도 없으시고 노후 대책은 전혀 없으시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걱정보다는 저희 걱정이었겠죠. 이러다 정말 할아버님 말씀대로 시어머니가 거지로 길거리 떠돌면 자식으로서 어떻게 외면을 하겠어요? 이런저런 걱정으로 남편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기도 안쓰럽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네요. 한 번은 오랜만에 남편과 시어머니 댁에 갔는데 웬 남자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그게 아니라 이러시면서 묻지도 않은 변명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쌍욕을 하면서 네가 여기 왜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여전히 이런 미친놈에게 정신 팔려서 돈 뜯기고 사냐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와이프랑 돈 벌어서 이 미친놈에게 돈 갖다 바치고 살았냐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시어머니 댁을 나왔어요. 그 남자는 남편 어릴 때 시아버지와 형님 동생 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사람과 바람이 났었다는 거예요. 시고모님이 시어머니 바람 피운 현장을 잡아 아버님께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한테 시어머니가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고 해요. 남자에게 돈을 뜯겨가면서 바람을 피워야만 했던 시어머니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도 다는 아니겠지만 그 남자에게 돈 쓰느라 필요했던 것 아닐까 합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하고 살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요? 누군가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길래 알아보니 그 남자의 아내에게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화가 나서 그 남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당신 남편이 여전히 만나고 있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남자의 아내가 시어머니를 찾아와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때린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너도 절대 모른 채 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모른 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외삼촌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데 가보지도 않냐고 하길래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외삼촌에게 얘기했다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엄마는 남자에게 돈 쓰느라 남편 돈, 자식들 돈을 그렇게 쓰고 다닌 것이라고 했더니 외삼촌이란 분은 그래도 너희 엄마인데 모른 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이 외삼촌들도 시골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아빠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그게 다 엄마 덕분이니까 엄마를 잘 보살피라 했다 합니다. 그래야 외삼촌들이 인간이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문자는 차단을 안 했는데 언젠가부터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 등골을 빼먹고 사는 것도 지탄을 받을 일인데 멀쩡하게 살고 있는 자기 내연남에게 돈 쓰려고 자식 등골을 빼먹는 시어머니는 정말 악마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더 이상 엮이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든 사시겠죠. 남편이 힘들어하지 않으니 저도 함께 괴로울 일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엄마를 외면하는 아들 며느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시어머니와 엮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을 텐데 남자에 미쳐 이혼당하고 자식들 돈까지 뜯어다 남자에게 바친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성과 지능이 모두 최악인 여자를 엄마로 두어 괴로워하던 남편이 가엾기도 합니다. 시아버지도 너무 경제관념이 부족한 분이라서 가지고 계신 재산 지킬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남편이 말하곤 해요.
그것은 남편이 하는 걱정이고 저는 시어머니를 끊어버린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려고요. 진짜 이런 사람이 다 있나요? 말로가 참 비참하겠군요. 하늘이 내린 복을 발로 차고 고행길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쓰니님,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